안녕하세요. 프리뷰의 N 팀장입니다. 2월 16일 오후 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는 성적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어제는 성적이 나름 괜찮았는데 오늘도 좋은 분위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어저께 저희가 이거 안양 KGC 승에 언더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언더를 예상을 했었는데 야, 이게 언더가 나네요. 1, 2, 3쿼터에 이렇게 많은 점수를 알고 4쿼터 20점. 이 말이 많던데. 참 그렇네요. 씁쓸합니다. 저거 뭐 맞았다고 해서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서울 삼성과 SK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기 서울 삼성 저희가 프리뷰를 하면서 많은 걸 놓쳤어요. 원주 DB의 강상재가 결장을 하였고, 그 다음에 삼성은 윌리스가 부상에서 복귀했는데, 거기서 이제 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부분은 저희도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출장과 결장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자들과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그렇네요. 일단 일단은 삼성의 장점은 백코트예요. 삼성의 장점은 백코트다. 제가 백코트를 중요시는 하지만 삼성은 백코트만 좋다라는 게 좀 단점입니다. 지금 현재 이원석도 없죠. 그 다음에 뭐 윌리스와 모스가 최근 경기 나름 잘 비벼주고는 있지만 다른 팀들과의 용병에 비해서는 조금 딸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정현이나 김시래가 폼이 올라오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직전 경기 이정현, 그 다음에 이호연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이동엽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 그런데 이제 김시래가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 일단 삼성은 백코트에서는만큼은 경쟁력이 있다. SK보다는 확실히 백코트에서만큼은 경쟁력이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SK 같은 경우는 김선영을 제외하고는 뭐 최성원, 오재현, 직전 경기 오재현 미친 활약이었죠. 3점 7개 던져서 4개 메이드 시키고 오재현이 슛이 약한 선수거든요. 슛이 없는 선수인데 뭐 하여튼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그런데 역시 SK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뭐 원희 그 다음에 최준영이 오늘 경기 결장을 하는데 최준영 대신에 최근 최부경이 상당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최부경이 잘 해주고 있고 오늘 계속 걸리는 건 이 스케줄이에요. 스케줄. 11일, 12일 경기하고 하루 쉬고 14일 경기하고 또 하루 쉬고 16일 오늘 경기하는데 이 부분만 아니라면 뭐 이 경기는 SK가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승리라고 예상이 되지만 핸디를 보니까 핸디가 너무 높아요. 6.5, 7 뭐 이렇던데 6.5입니다 이거 지금 6.5던데 핸디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SK가 극복하기에는 좀 높은 핸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체력적으로도 삼성이 좀 앞서 있고 윌리스가 출장을 하고 이정현과 이호연이 나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모스도 비벼주고 있는 모습. 그렇다면 전 이 경기가 SK는 이가 이길 건 같아요. 확실히. SK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SK가 이길 건 같은데 이게 이제 마해를 할 것까지는 아니다. 마해를 할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SK가 조금 오늘 경기는 끌려가지는 않더라도 타이트한 경기 예상이 됩니다. 타이트한 경기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 SK의 득점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SK의 득점력을 보고 또
제가 봤을 때는 SK가 약간 체력적인 문제도 있어서 좀 수비가 조금 헐거울 것으로 보고 다득점 괜찮아 보입니다. 다득점. 예, 다득점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에 SK의 승, 그다음에 핸디는 삼성 사이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5경기 보면은 SK의 득점이 꾸준히 86점을 득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3점 슛도 잘 들어가고 있는 상황. 예.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최근 3점이 좋지는 않지만 일단 윌리스가 가세를 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모스도 나름 페인트 존에서 잘 비워주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한 75점대 정도, 예, 75점대 이상의 득점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SK는 한 85점 정도, 84, 34, 뭐 삼성 76, 77,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핸디 안쪽으로 해서 경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SK의 승, 삼성의 핸디 승, 오버, 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가스공사와 모비스와의 경기인데 이 가스공사가 좀 말이 많네요. 예, 뭐 유도훈 감독이 직전 경기 패하면서 선수들을 많이 비난까지는 아니고 질타를 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게다가 이제 지금 뭐 가스공사가 12일 경기하고 13, 14, 15, 3일 정도 휴식을 취했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충분히 휴식을 취한 상황이고 물론 모비스는 하루 더 쉬었지만 더 쉬고 경기를 하지만요. 그리고 이대성의 손가락 부상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많이 좋아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30개 아니 30개랜다 10개 구단 중에서 가장 용병 운이 없는 팀이 이 가스공사 같아요. 예. 뭐 페알로웨이도 그렇고 뭐 집에 간다 만다 막 그러고 스캇도 중간에 데려온 자원이고 솔직히 이 팀에 용병만 한 명 제대로 된 용병 한 명만 좀 들어왔어도 예. 그런 생각해요. 만약에 가스공사에 로슨이 있었으면 그 캐롯에 로슨이 있었으면 정말 잘할 팀인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용병농사를 망쳤어요. 용병농사를. 직전 8경기 항상 투 포지션 안에서 이렇게 경기를 패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가스공사가 3쿼터 득실 마진이 리그에서 가장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5.4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1, 2쿼터 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나 가스공사가. 그리고 3쿼터에서 확연히 지친 모습이 드러나고 그럼 이제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겠죠. 야 4쿼터는 좀 괜찮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4쿼터는 상대팀도 지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스공사는 다른 팀들보다 한 쿼터 먼저 지친다라는 거. 예. 이게 좀 항상 경기를 보면은 2쿼터까지는 잘해요. 그리고 3쿼터 중반에 동점이 되고요. 4쿼터 초반에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종료가 돼요. 이게 가스공사가 지금 뭐 한두 경기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 반면 모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4일간의 휴식을 취하고 뭐 프림 한 명이 이 가스공사의 경기에서 올 시즌 4번 다 이겼어요. 네, 4번 다 이기고 항상 프림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가스공사는 사실 이대성 말고는 뭐 이대성 차바위 정도 말고는 백코트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잖아요. 백코트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 모비스의 아바리엔토스가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다라는 점. 솔직히 모비스의 아바리엔토스가 그렇게 활개치고 다니면은 막기 쉽지 않습니다. 예. 거기다가 뭐 이 3, 4번 포지션이 상당히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전 모비스의 3, 4번 뭐 장재석, 함지훈 같은 선수는 좋다라기보다는 상당히 꾸준하고 건실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꾸준히 많이 해주고 그리고 득점은 프림이 하고 이우석이 하고 예. 그런 식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경기는 핸디도 많이 안 줬어요. 3.5. 전 모비스의 승.
예, 모비스가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모비스의 마인승까지 보면서 이 경기는 최근 가스공사가 그래도 직전 KGC니까 이렇게 득점을 못했지 다른 경기들은 다 최소한 73점, 75점 뭐 이런 식으로 89점 득점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모비스도 최소한 80점 이상은 득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득점 상황에서 모비스의 승, 마인승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여자 농구입니다. 우리은행과 삼성생명 경기. 자, 이 부분 오늘 우리은행의 이 선발 라인업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제가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뉘앙스만 들으십시오. 뉘앙스만. 일단은 지금 뭐 삼성생명은 당연히 베스트 멤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삼성생명은 무조건 2위 지금 현재 2위죠. 예, 2위 또는 3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2위가 좋겠죠. 그래야지 뭐 홈 어드밴티지도 받을 수 있고요. 예. 근데 뭐 지금 뭐 삼성생명은 분위기 좋습니다. 배혜윤도 폼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자, 그런데 지금 올 시즌 우리은행이 이 삼성생명에게 이제 직전 경기에서 한번 패하고요. 그죠? 그리고 시즌 초반에 한번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2월 2일 경기는 저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야, 삼성생명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기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10점 차로 뒤지고 있었던 경기였어요. 삼성생명이. 근데 그걸 역전하고 11점 차로 승리했다? 야,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은행의 슛감이 좀 안 좋기는 했어요. 예, 안 좋기는 했지만 이날 그리고 배혜윤도 없었어요. 삼성생명이. 참 대단하죠. 예. 자, 중요한 건 이제 오늘 경기인데 오늘 경기에 제가 라인업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일단은 박혜진이 선발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단비는 20분 이상 뛰지 않을 것 같고요. 김정은도 최소화할 것 같고요. 오늘 경기에 가장 많이 뛸 선수가 박지현, 최희샘, 노현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김단비, 박혜지, 김정은, 기타 고아라도 좀 많이 뛸 것 같고요. 예.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돌아갈 것 같아요. 박혜진 같은 경우는 아직 발바닥이 완전한 모습이 아니고, 그다음에 김단비는 올 시즌 내내 뛰었기 때문에 무조건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고, 김정은은 나이가 많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최희샘은 시즌 중반에 휴식기가 있었기 때문에 폼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 많이 뛰어야 되고, 박지현은 최근 폼이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 폼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뛰어야 되고, 노현진은 식스맨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즌 내내 못 뛰었기 때문에 거의 지금부터라도 많이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 고아라도 역시 많이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주요 에이스가 박지현이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 최희샘, 노현지, 고아라, 그 다음에 나머지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플레잉 타임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삼성생명이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건 뭐 제 생각이고, 뭐 김단비나 박혜진이나 뭐더 많은 출장 시간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은행이 이길 수도 있겠죠. 예, 우리은행이 뭐 이길 수도 있겠는데 굳이 우리은행이 지금 현재에서 삼성생명을 이겨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예, 우리은행은 제가 봤을 땐 BNK가 올라오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왜? 우리은행은 올 시즌 BNK한테 한 번도 안 졌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BNK가 제일 만만하거든요. 올 시즌 우리은행이 삼성생명한테 2번 지고 신한은행한테 2번 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에게 오늘 패한다면 BNK가 4위가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삼성생명의 풀앤승 예상을 합니다. 삼성생명의 풀앤승 예상하고 언어버는 우리은행의 주전자원들이 많이 안 나온다면 언더가 더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5입니다. 지금 6.5에 삼성생명의 풀앤승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구입니다. 배구 OK와 한국전력인데 제가 다시 또 얘기를 하죠. OK랑 우리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 오늘 설령 OK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OK 못 갑니다. 지금 뭐 레오 말고는 다 폼이 떨어져 있습니다. 차지완이 오늘 경기에 다시 이제 회복해서 리턴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차지완은 리턴하기 전부터도 폼이 안 좋았고 송명근 여전히 폼 안 좋고 리시브 효율 안 좋아요. 전진선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리시브가 안 돼가지고 전진선한테 중앙에서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OK 현 주소고 한국전력은 정말 끈끈한 팀입니다. 서재덕, 타이스, 그 다음에 임성진 이 세 선수가 너무도 잘해주고 있고 거기다가 중앙은 신영석입니다. 대한민국 미들블로커 최고 신영석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최고 신영석 한국전력이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 이 경기는 4세트까지는 갈 것 같아요. 4세트 정도는 갈 것 같지만 OK가 한 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 세트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서 4세트를 가더라도 이 경기가 오버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5세트까지도 흘러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한국전력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4세트 정도 예상을 하면서 언더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IBK와 GS와의 경기, GS 칼텍스와의 경기인데 이 경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새 여배가 좀 어려워요. 요새 여배가 좀 어려운데 IBK가 직전 경기에서 흥국과의 경기에서 40%의 리시브 효율을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표승주와 산타나가 너무 잘해주었는데 IBK의 중심은 표승주예요. 표승주가 리시브만 되고 그리고 윙 공격을 어느 정도만 해준다면 IBK가 안 들어갈 게 없습니다. 산타나 리시브 탄탄하고요. 물론 최근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탄탄하고 그 다음에 산타나도 공격 성공률이 괜찮고 그 다음에 김수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최정민도 괜찮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 물론 지금 여긴 안 써있지만 신현경의 리베로 역할도 준수하고요. 반면 GS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공격 루트가 단조롭지만 강하죠. 단조롭지만 강해요. 모마가 있고 강소희가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최은지가 부상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직전 경기 권민지가 나왔는데 권민지가 너무 잘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그런데 권민지가 직전 경기에서 17득점 해줬는데 오늘도 과연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민지가 직전 경기에서 리시브 효율이 40%가 넘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에 오늘 권민지가 무너지면은 GS 칼텍스가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GS 칼텍스는 유서연이 살아나야 되는데 유서연이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쉽고 그 다음에 공격 지표 그러니까 공격 성공률 지표를 빼놓고 모든 걸 다 IBK가 앞서 있습니다. 리시브, 서브, 블로킹, 디그 다 IBK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가 상당히 팽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IBK 플러스 핸디캡 승 또는 오버 승패는 패스합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투데이에 있는 이 빨간 딱지글들 모두 다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이 투데이에 있는 빨간 딱지글들 모두 다 열람 가능하시니까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무료니까요. 많은 방문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멤버십 가입 VIP 골드 실버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따 밤에 NBA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